신광섭의 위대한 투자로 이어집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 저희가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입니다. 네. 전체는 아니고요. 반도체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봤던 종목들까지 리뷰 좀 줄줄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해 주시면서 리뷰까지 이어주시죠.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뭐 어제 프리뷰 말씀드렸죠. 네. 데이터 센터 잘 나올 거다. 너무나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황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젠스만 대표의 이 발언 이게 상당히 중요했죠. 다음 분기 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일으킬 거다. 결국에 제가 이 멘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맞아요. 멘트로 완전히 그냥 엔비디아가 신고가 지금 이제 그 애프터 마켓 이후에 이제 신고가 랠리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뭐 AI 반도체 근데 좀 애매하게 갭두고 애매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음봉 맞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왜 떨어질까요? 왜 밀릴까요? 예, 이유 궁금하시죠? 알려주세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여기서 답을 좀 찾아드릴 텐데 지수가 못 가죠. 오히려 엔비디아 호재를 악재로,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데 가까이 좀 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3년채예요, 3년채. 3년 채권 가격인데 오늘 또 이주 한국은행 총재께서 또 금리 동결 시사하면서 관련된 부분들 나오다 보니까 한미금리차가 계속 역정되는 마당이니까 3년채가 급락이 나왔어요. 3년채 급락 나오고 또 어떤 친구도 급락 나왔냐? 10년채, 중기물인 10년 채권까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보면 0.6, 3년채 0.6 빠지고 있고 10년채 0.84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1%도 안 빠지는데 라고 하는데 통상 채권 쪽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0.1을 일단 하락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3 이상을 급락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에 따른 변동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 정도 빠지거나 1.5% 정도 빠지면은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네. 하잖아요. 채권은 좀 다릅니다. 좀 더 좀 민감해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게 내려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야지만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이 채권을 통해서 외평채를 통해서 그걸 바꿔서 뭘 한다?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뭔가가 이상하죠. 예, 지수 포인트는 별로 안 빠지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상황.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반등이 좀 나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뭐 한 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세 종목을 저희가 오늘 리뷰할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평화홀딩스. 방송 리뷰 도중에 손절가 터치 후 급등했다. 네. 이렇게 조금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때 제가 리뷰한다고 해가지고 네. 손절가를 조금 이제 내린다고는 얘기 안 하고 혹시나 여기 300일선까지는 밀리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그 리뷰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손절가를 터치하고 그냥 바로 좀 이제 또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화홀딩스, 네. 평화산업 이렇게가. 어쨌든 뭐 제가 원하는 목표치는 도달을 못했어요. 조금 모자라서 목표도 뭐 도달 못했는데 뭐 어쨌든 게임은 게임이잖아요. 저희가 어찌 수익률 게임이니까 손절가 터치한 거는 제가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왜 리뷰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수소, 넥소라든지 이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 개별 이슈로 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갭 뜨고 나서 10% 한 13% 갭 뜨고 나서 쭉 밀리는 장대모 맞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왜 다시 또 리뷰를 해드리냐면 뭐 앞서도 이틀 전 리뷰했을 때도 제가 잘못 또 손절가를 제가 오인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있지만 안 끝났다. 한 번 더 갑니까? 안 끝났으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음봉 맞을 때 제가 요날 이제 거래량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요 거래량의 절반을 대략적으로 딱 그어 놓으면은 아직도 모자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장 중간까지 갑자기 거래량이 팍 터지면은 이 종목 끝나겠죠. 네. 그러면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이 속도 유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밀린다, 조금씩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 밴드 라인 있죠. 여기 약간의 좀 갭이 좀 남아 있는 자리 거래량 보시면서 뭐 손절 터치하고 나서 아쉽게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혹시나 내일이라도 여기 다시 오면은 제공약주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좋습니다.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한 4% 정도로 잡았다가 순식간에 이제 툭 한번 밀렸다가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좀 리바운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손절가를 조금 넉넉하게 아. 잡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홀딩스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터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 남았다. 다시 한번 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과 함께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공략 해주신다고 하니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뉴인텍입니다. 이 종목도 네. 전기차 관련해서 좀 수혜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네. 이런 코멘트를 지난번에 주셨었어요. 네. 어떻게 계속 가져가 볼까요? 똑같아요. 평화홀딩스, 네. 평화산업, 뭐 약간 이제 수소 겨냥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이겠죠. 이 종목을 리뷰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도 한 번은 취입되지 않았나 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순환 매장 세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빠르게 그러니까 오늘 되게 빨랐거든요. 반도체 갭 뜨고 쭉 밀리면서 또 갑자기 또 뭐 2차 전지 맞아요. 살짝 또 아래꼬리 다르면서 쫙 올라갔다가 물론 지금 2차 전지 반납하고 있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뭐 한두 시간 만에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뉴인텍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 그냥 그 매수 가격 대비해서 약간의 좀 손실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약간의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분명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돈 들어오는 흔적들, 거래량을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날 좀 장대의 양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지금 보시면 질질질질 약간 좀 새는 듯한 분위기인데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보고 아 엔비디아 대박 신고가 나왔다. 애프터마켓에서 신고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프리마켓까지 이어질 본장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1년도 말 신고가를 넘어섰어요. 이미. 왜냐하면 38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종목도 쫓아갔다가 지금 다 물리는 상황이 좀 발생하니까 이렇게 좀 잠잠한 이 친구들 이런 패턴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주 오히려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면 좀 더 좋은 뭔가 이 멋진 모습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인텍까지 저희가 리뷰해봤고요. 한 종목 더 남았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에 도달을 합니다. 바로 BHI인데요. LNG 독점 기술도 부각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또 안아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나요? 아니면 더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원전 또는 이제 아까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뉴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G7 정상회담 때문에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반을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요 거의 최저점에서 300선 이 최저점에서 음봉 맞을 때 매수시켜 드린 다음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게 좀 무섭죠. 왜냐면은 이런 게 왜냐면은 이제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래량 탁 터지면서 쭉 밀리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끼치는 영향은 좀 있지만 이전에 과거의 거래량을 봤을 때 아직 이전에 한 달 반 전의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뭔가 진폭만 흔드는 변동성, 5일 이동평균선만 흔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제 G7에 대한 부분들 원전 세이지 못한다.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다른 국가와 또 손잡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절반 정도만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보자고요. 이 종목 5일 네.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목표가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목표가 1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1만 원 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1만 원 선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때는 뭔가 우리가 매도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HI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개를 두 종목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순환마 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코멘트를 주고 계세요.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첫 번째 위대한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 그 사료주들이 또 올라가고 어제는 네. 수산주들이 또 올라갔죠. 물론 이제 어제도 사료주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료주 다음에 다음 타겟트가 못 가라고 고민했을 때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대한 투자 첫 번째 종목은요. 19,370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번호 000440이고요. 중앙에너비스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작년 우러 전쟁이 확전, 장기전으로 빠질 가능성이 되는 우려감.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에너지 주권 시대가 개막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도배되면서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던 종목 중 테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뭐 어제 새벽에 우크라이나 선박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뭐 지금 뭐 군함들이 흑해 구간에서 지금 뭐 또 공격을 받았다. 근데 하지만 뭐 다친 사람은 없다.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전개되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뉴스 때문에 사료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송유관 관련된 부분들, 아마 파이프라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의 좀 테마가 이쪽으로 사료 다음으로 좀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 SK가스, 뭐 SK가스는 좀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일반적인 좀 가벼운 테마주 정도들은 뭔가 확산성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사료주들은 좀 확산성이 좀 나와가지고 정배열 전환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면 다음 타겟가 아마 이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천연가스가 지금 2불 때까지 내려온 다음에 2.5불 정도 내외로 바닥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스 가격의 상승에도 베팅할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리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유 그리고 가스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가격 전략 챙겨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패턴을 차트가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윗꼬리 달려주고 네. 뭔가 좀 지저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그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장중에 뭐 10% 넘게 급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휙 밀리고 계속 이런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요, 물론 약간 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피레침을 쐈다라고 이제 비속어로 좀 표현을 해요, 용어 중에서. 약간 좀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 라인이 지금 올 때마다 지금 뭔가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가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매크로적인 관점을 좀 봤을 때는 우러 전쟁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작년과 유사한 또 패턴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중앙에너비스를 단기적으로만 안 보고 좀 더 멀리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중앙에너비스 가격을요, 300의 이동평에서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23,400원 정도 자리거든요. 목표가를요 23,500원 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부터 넉넉하게 손절 가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 선, 오. 18,00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이제 위로 룸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좀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하다가 또 내려오고 반복할 수 있지만, 한 번 시세 분출되면 여기 넘어가면은 당연히 정배열 전환 구간까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9,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는 2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넉넉하게 18,000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위투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뭐 갖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약간 좀 이제 에너지, 그리고 다음이 이제 키워드가 이제 기상 이변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니뇨 관련된 부분들. 뭐 올해 여름 엄청 덥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거의, 걱정이 많아요. 뭐 기상학자들 설문조사하니까 올해 최고의 온도를 찍을 가능성이 66%다. 와. 뭐 이런 식으로 좀 엄청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많이 더워지면은 또 습하기도 하니까 뭔가 폭우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 뭐 일주일 지나고 계속 비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또 기상 전망도 있어요. 동남아 지역이 우기 같이 그렇죠. 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부분들이 이제 또 저도 잘 모르지만은 뭐 그런 뉴스를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을요, 이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영풍 정밀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36560이고요. 슬금슬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도 펌프, 밸브, 상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엘니뇨 현상, 뭐 더위도 더위고 습하기도 습하겠지만, 이번 여름에 거의 이제 강우량을 뭐 비롯해서 계속 호우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정비 필요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좀 노후화된 뭔가 펌프라는 밸브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 부분들은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인데 하반기에 SO일 아실 겁니다. SO일에서 샤인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 수주 추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돈 건설분까지 좀 더해진다면 뭐 충분히 주가 상승, 중기적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풍정밀이었습니다. 기상에 대한 이변이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까지 연결해서 거기에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종목으로 소개가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목표 가격을 물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짧게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수 연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요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일단은 저점까지 해서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약간은 좀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N자로 한번 뻗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들이 계속해서 뭔가 우리 실생활 속에 반영이 될 때 네.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도 그래도 넘습니다. 14,5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당연히 이 종목 좀 더 내릴게요. 손절가 500원만 더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1,000원 선으로 넉넉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손절가 터치하고 나서 급등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절가 넉넉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본 종목은 영풍정밀 목표 주가 14,5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료 방송이 있어요. 이번 주 바쁘시네요. 네, 오늘 목요일이죠. 공개 방송 좀 진행하고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환마의 테마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총정리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 장 끝나고 3시 40분 유튜브에다가 MBA 골드 신광섭을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